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홍기후 충청남도 의원과 함께 교육 분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청남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죠. 네, 6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을 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예,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17만 당진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저는 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배속되어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당진의 현안과 역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은요, 좀 교육 분야의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좀 내세우셨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교육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의식 수준 또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온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제도권 안에 있는 초중고 교육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들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이미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 교육 과정을 거쳐 자아 실현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또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우리 교육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 교육도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 밖 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어서 교육이 교육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역할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교육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단일 학교의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간 교류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일단 또 의원님 좀 교육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학령 인구 감소가 또 교육 분야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학령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생에 기인하고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지만 교육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경제적 자립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조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요. 현 교육 체계에서는 남자 기준으로 대학교 4년, 군대 2년,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30살이 되어야 취업하는 현실이고요. 네.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적어도 30 중반의 나이가 되고 그만큼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이 필수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네. 즉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 직업에 대한 정보를 중등 교육기관이 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스스로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교육제도의 변화를 담당한다면 동시에 기업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채용하고 동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학 졸업자만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같은 분야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구조로 취업하여 그 4년간 실무 능력을 배양한 경력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과잉 학력도 사라지고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능력 중심의 기업 문화 정착을 통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만이 학령 인구 감소의 원인이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직업계고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직업계고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직업계고의 본래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38개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30%인데 반해서 대학 진학률은 43%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그 대한민국의 사회 풍조가 대학 진학이 필수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번째는 그 직업계고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 이는 기술직, 현장직들을 선호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그 산업화 시기인 6, 70년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공고, 상고, 농고로 대표되는 그 실업고를 통해서 산업화의 역군을 직업교육을 통해 배출하여 충실히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절한 직업 교육을 통해 양성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교육이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 비교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산업의 다양성이나 변화의 속도는 좀 다르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기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부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그 첫째, 새로운 직업군을 충족시키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계고의 신설과 기존 학교의 학과 개편 그리고 증설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 미래교육에 맞는 학과의 신설, 개편을 뒷받침하는 전문 강사와 교육 장비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네. 이 문제는 그 기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교육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여 직무 능력이 높은 인재를 육성을 해야 합니다. 네. 더불어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계고에서도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반 계고의 진학이 대학 진학이라는 유일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전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직업계고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더 해 가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직업계고의 역할과 교육은 그 결국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의 투입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 차원에서도 광역단체인 도는 그 지역에 대한 산업 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 교육청과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세부적인 대책을 좀 살펴보면 네. 첫째는 그 직업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직업 교육은 그 교육 실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교육 재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또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고등 직업 교육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라도 그 중등 직업 교육 기관인 직업계고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그 직업
교육 관련 예산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직업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둘째는 그 직업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인데요. 다양하고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의 신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그 학과 개편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그 국가보다는 지자체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직업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전문 교육 강사 배치 및 양성에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풀을 운영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그 교육 현장 투입 시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이는 그 직업교육에 있어 지자체가 역할의 일부를 담당함과 동시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완결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앞서 진단해 주셨지만 또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또 교육 과정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 유교 문화와 대학 진학 선호의 기반을 둔 국민 정서상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요. 심지어 부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그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앱 그 벼룩시장이 실시한 블루칼라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5%가 아직도 그 블루칼라 즉 현장직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블루칼라들의 연봉이 더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AI가 발전할수록 그 머리를 쓰는 화이트 칼라보다는 노동으로 일하는 블루칼라의 직종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그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서 회계사, 행정비서 등과 같은 그 화이트 칼라 업무의 경우에는 그 30% 가량을 AI가 처리할 수 있었으나 배관공, 뭐 수리공 같은 블루 칼라 일자리는 단 1% 정도만 AI가 대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우리나라도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업계고를 통해 배출된 인재에 대한 기업 차원의 동등한 대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또한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그 직업 정보를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뭐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교육 과정의 변화도 가능하고요. 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변화해가는 사회와 그 산업 구조의 중심에 직업계고가 위치해 있으며 직업계고를 통한 직업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혹시 이 밖에도 충남 지역의 교육 현안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교육의 문제는 사실 그 한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네. 직업교육의 부실 문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남은 그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충남의 금년 2분기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고요. 네.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6.6%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5,122명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젊은 일꾼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지역 인재 이탈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 즉 지역의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서 그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면 네. 구인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가 큰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인과 구직 간의 갭이 너무 넓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는데요. 네.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당국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유연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그 지자체가 직업 교육에 한해서 적극 개입하여야 하고요. 기업과 교육 당국 사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은 그 부처 간 이기주의나 기관 간의 자존심 문제 등을 제기하는 순간 지역 소멸에 맞닥뜨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산업 구조의 분석과 필요한 인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도내 그 기업들의 협약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이나 그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 더 절실한 지역이 살아남느냐 소멸되느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 분야 관련해서 좀 짚어봤는데 의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짧게나마 그 교육 현안 중 그 직업 계고를 통한 직업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직업 교육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 현장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고 게다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나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인식의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직업교육의 현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그 직업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는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AI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교육은 더 인간적인 즉 더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최첨단 사회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아를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대비와 함께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